지금 들으신 노래는 김유나의 25, 21입니다. 내 대학원 다니기 이제 4학년 대학교 4학년 때 이 노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힘들 때 이런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이 노래가 항상 들으면 그때 당시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음. 마이크 소리가 좀 잘 들리나요? 어제 마이크를 좀 보니까 이 음향이 좀 마이크가 좀 소리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마이크 체크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립니까? 여기서 보니까 마이크가 최대로 올라가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 파트가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면서 좀 보고 수업을 할까 해요. 그래서 제 책도 보면 되지만 아무래도 또 다른 책으로 또 보면 좀 나을까 싶어서 제가 어, 한번 좀 해볼까 해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러분 EBS 교재 11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112쪽에 보면은 조선의 정기, 경제, 사회, 문화 여기 설명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좀 제가 해볼까 해요. 자, 볼게요. 지금 마이크 볼륨을 확인해 봤는데 이게 최대로 높인 거라고 하니까 수업 듣는 학생들은 좀 최대한 높게 설정을 해서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오니까 무지 졸립네요. 자, 보겠습니다. 112쪽에 보면은 농본주의의 정책과 토지 제도의 변화, 국가 재정의 확충과 민생을 도모했다. 112쪽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하고 오늘 문제를 좀 할까 해요. 이거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상공업을 통제하고 중농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학생들 그 조선은 어, 오늘 판서를 조금 해야 되는데 판서를 하기보다는 제가 화면을 띄워놓고 좀 설명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조선은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 선비, 농, 농업, 사농, 공업, 그 다음에 사농, 공상, 상업. 그래서 이 직업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선비죠, 선비. 그래서 선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농업이고 농업 종사자고 그 다음에 공업 종사자고 제일 천민은 상업으로 봤어요. 왜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직업을 이런 식으로 나눴냐면은 조선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토지 제도의 변화를 보면은 과전법을 보면 자 책에 있는 거 쭉 보고 제가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줄을 치는 걸로 할게요. 과전법 이거 당연히 중요하죠.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이게 너무 중요한데 과전법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 재정을 기반으로 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했다. 경기지역 한정에서 이게 중요하죠. 경기지역의 한정에서 뭘 관리하는 거다? 수조권을 관리하는 거다. 근데 이 과정에서 관리가 관직에서 일하다가 죽게 되면 그 부인한테는 수신전, 그 다음에 그 아내한테는 훌량전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두 토지는 소유권이라고 했죠. 소유권.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그게 이제 직전법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직전법은 과전법과 다르게 현직과 퇴직 관료가 아니라 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형태다. 근데 여기서 현직이라는 거는 주로 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수관급제. 관수관급제라는 건 뭐냐면은 정부가 나가서 직접 그 동네에 쌀이 얼만큼 수확되는지를 확인하고 관리의 등급에 맞게 수조권을 걷어서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게 관수관급제라 했죠. 그래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조를 주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제 국가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냥 관직에 따라 등급에 따라 그냥 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녹봉제예요. 이거 이때까지 녹봉제를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와서 내가 설명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관수관급제는 그냥 관직의 등급에 따라서 수조권도 걷어서 직접 국가가 걷어서 그 양반들 집에까지 갖다 주는 게 관수관급제인데 그거를 없애고 그냥 직급에 따라 쌀을 주는 게 이제 녹봉제예요. 그다음에 조세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수치제도 봅시다. 수치제도는 전분 6등, 연분 9등.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공법이라 한다 했고 그 고려 시대에도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조선에도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경도하고 평안도, 제주도는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공납, 특산물 바치는 거, 역 이거 다 했고 학생들 거기 수치 체제에 문란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공부하지 말고 이걸 조선 후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이거는 일단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농업 봅시다. 농업에 보면은 농사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농사직설. 금량장록이라는 것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세조 때예요. 세조 때. 농업기술의 발달, 조피콩의 2년 3작을 하고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모내기법을 실시했다. 아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농사직설에서 모내기법을 소개했어요. 소개. 근데 이 소개했다는 얘기는 정부가 허용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지. 남부지방에는 보니까 희한한 농사법이 있더라. 그게 뭐다? 모내기법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밥 먹고 앉아서 수업하니까 너무 잠이 오는데 혹시나 잠들면 깨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오늘 한일요구에서 내가 수업을 안 했는데 저 밑에 보면 시전이라고 있어요. 시전. 그 다음에 유기전 이런 게 있는데 시전이라는 거는 이제 종로를 중심으로 이제 정사하는 상인인데 이 시전 상인들이 왕실과 관청에 물건도 납부하지만
또 추가로 유기전이라는 걸 판매해요. 그러니까 잡아봐. 시전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지. 시전이라는 시장이 있고 이 시전 안에는 시전 상인과 유기전 상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전 상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왕실에 물건을 바치는 사람이고, 유기전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생활 필수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는데, 한일요거는 이 유기전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유기전을 팔면은 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금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나 말고 누가 유기전을 판다 그러면 그 사람을 때릴 수가 있다고. 그래도 국가가 안 잡아간다고. 그러면 특정 상인들만 계속 유기전을 팔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유기전을 다시 팔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관리들한테 뇌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죠. 학생들 3포 나오면은 1번 찍어야 됩니다. 자, 신분 질서의 확립 볼게요. 양반은 빼고 중인이 제일 중요하죠. 중인은 기술관, 향리, 서리, 서어를 중리라고 한다. 양반보다 낮지만 일반 백성보다 높은 사람, 그 사람을 뭐라 한다? 중인이라고 한다. 그럼 천민의 제일 보면 그거 줄 거 넣으세요. 일천 즉천. 일천즉천이 뭐냐면, 엄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인 거예요. 부모 한쪽 중에 한, 그러니까 부모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 노비가 되는 게 일천즉천이에요. 적혀 있죠. 학생들 114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동동동동동동 나오면 누구 찍으라 했어요? 서거정 찍으라 했죠. 천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칠정산. 의학에서 중요한 거는 향약 칩성방. 인쇄술에서 중요한 건 주자소. 뭐 이런 게 있죠. 무기는 거북선, 신기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115쪽. 앙부일구, 신기전, 그 다음 또 뭐야, 추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요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거는 이성계죠. 이성계라고 합니다. 하늘을 본 거. 학생들 도자기 얘기를 내가 했어요. 옆에 보면 115쪽에 보면 115쪽에 그 문화재 봅시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세조가 만든 거고, 분청사기와 백자는, 분청사기 같은 경우는 내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 이렇게 외우면 공무원이라 했으니까 조선 전기, 백자는 조선 중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도교와 풍수지리설. 도교와 풍수지리설을 없앤 사람은 누구다? 조광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나도 문제를 안 풀어봤는데 여러분하고 같이 풀면서 볼게요. 혹시 정수정 선생님이 여기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린 사람이 앞에서 수업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호응도 해주시는 우리 만학도 선생님한테 정말로 감사 인사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드립니다. 자, 96페이지. 의정부에서 명이 내리기를 상황 단종. 나이가 어리어 모든 조치를 의정부가 대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 명이 곧 왕명이다. 이게 세조죠, 세조. 그럼 세조가 옳은 것. 1번 태종 이방원, 2번 중종, 경국대종 성종, 대마도 정벌 태종. 태종이 아니고 세종. 정답은 5번. 이 집현전이 폐쇄되고 나중에 홍문관으로 바뀌죠. 장령실의 신기종, 우리 장령실의 신기종은 어디 있는데?
장영실은 신기전 만드는데 아마 참여를 안 했는데 신기전은 그냥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종이 만든 건데 세종대왕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은 어느 조선시대 관리 업무일지다. 보자. 경련, 강원도 탄핵 건의, 병조 자랑에 대한 서경. 서경이란 건 이 사람이 누구 뭐가 임명됐는데 이거를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서경. 항성부 관리 비리 규착. 이건 뭐냐면 이제 홍문관이죠. 홍문관. 아, 비리를 잡았다니까 사원부네. 사원부. 정답은 2번. 1번은 뭐예요?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부족해서. 아, 정수 선생님 들어와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1번이 뭐예요? 1번은 성종 때 홍문관. 수량을 보좌하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한다. 이거 유양소. 반역죄를 처벌한다. 의금부. 최고 교육기관으로 과거와 밀집한 우리나라의 조선의 최고의 교육기관은 성균관이죠. 그 정답은 2번. 이거 문제 맞나? 이 답. 내 답을 안 보고 해서. 정답은 5번, 2번이네요. 98페이지. 경이 이어 올린 정각의 정전의 뜻은 무엇인가? 1번 문제 여러분한테 좀 틀릴 수 있는데 그 학생들 우리나라 궁 중에 신하가 모든 이름을 정한 궁이 있어요. 그 궁이 어디일 것 같아요, 학생들? 우리나라의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이런 궁들이 있는데 이 궁들 중에 신하가 모든 거를 정각 이름부터 성의 구조까지 다 정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정도전, 정도전. 정답은 5번이죠, 5번. 난 뭘 보고 알았냐면은 근정전인 뜻이 무엇인가? 정각의 이름을 정했다. 그건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근데 내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정도전 설명할 때 이렇게 자기가 지도를 그릴 때마다 모든 성벽이 만들어지고 뭘 정할 때마다 모든 게 만들어질 이때가 정도전의 전성기다.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자,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세웠다. 성종. 법령을 정비한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성종. 호패법 태종. 금이원과 오군영 체제가 완기되었다. 이거 숙종. 5번은 태조 이성계. 2번 볼게요. 다음 자목. 경기도 감찰직 관원들이 계모임을 기념하여 제작하였다. 여기에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그려져 있다. 관리 감찰하는 기구네요. 그 수장을 대사원이라고 하였다. 2번은 승지죠, 승지. 1번은 서격서. 3번은 오위. 난 대사원이 홍문관이라. 대사원 아니고 대사원 이거 대사원에 대한 설명 같은데. 이번에 홍문관 같은. 학생들 내가 틀린 게 있다. 여러분한테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자 잠깐만 볼게요. 대사원을 잘못 설명했는데 대사원은 홍문관이 아니고 사원부예요. 사원부.
이거 내가 잘못 설명했네. 정답은 사원부니까 정답은 5번. 네, 3번은 6마리의 용이 왕이 되었다고 그 말 나오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 이거 세종의 용비어 청가. 그럼 세종 때 있었던 거. 1번 정조, 2번 선조, 농사직서. 정답은 4번. 3번, 4번은 성종 때죠. 아, 학생들 3번은 영조입니다. 동국지도. 자, 임금께서 말하기를 그대는 이미 뭐뭐 지냈으니 마땅히 백성을 다스리는데 뭐 먼저 하겠는가? 아니면 변정원이 말하기를 마땅히 칠사를 거두. 이 칠사라는 건 수령 칠사제. 뭐 농사를 잘 돼야 된다, 소송을 없앤다. 이게 수령 칠사예요. 그럼 이건 수령 아니에요, 수령. 그럼 수령의 대항으로 옳은 것은 작과. 이건 아니고 왕 앞에서 경서와 경륜. 이건 아니고 정답은 4번. 3번은 승정원, 5번은 춘추관.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번. 아, 4번. 그럼 5번 볼게요. 사원부 대사원 등이 7조를 올렸다. 수령을 헛되는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성종실록에 헌답 문대가가 이르기를 백성을 괴롭히면 향리보다 더한 적 없는데 수령도 다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로소 경제서가 있더라도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규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학생들 향원이라는 게 뭐냐면 향리들의 유양소의 명단인가 그럴 거예요. 정답은 유양소니까 1번이네. 1번. 향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정답은 1번. (6번) 거기에 보면 군역제도라고 돼 있는데 정군이라고 국가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정군이네. 정군. 6번에 보면 그러면 이건 군역제도 중에 보법인데 이거 세종대왕이 만든 거지. 아, 세종대왕이 아니고 세조가 만들었지. 자, 보자. 정군은 상민, 보이는 천민으로 구성됐다. 그게 아니지. 이거 그거 아니에요. 6번에 보면 기억을 뭐라고 하냐면 양인개병제라고요. 양인개병제. 군대는 누구만 갈 수 있다? 세금을 내는 양반 남자만 갈 수 있다. 그게 양인개병제예요. 정군은 국가에서 일정 급료를 지급받는다. 일정 급료를 받나? 내가 알기로 안 받는 걸 아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상비군 아니야? 상비군? 정답은 티골 리얼이네. 학생들 법법을 실시한 건 뭐냐면 농병일치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창원에서 농사를 지으면 창원에서 군대를 만드는 게 바로 농병일치예요. 그다음에 7번. 자, 제술과 만경과. 이거 고려시대 과거제도네요. 생원시, 진사시. 이거는 조선이고. 자, 가볼게요. 대부분 무관을 선벌하지 않았다. 맞죠? 서울에게 응시를 제한을 주었다. 이건 조선이죠. 3번, 4번이 아니고. 문과시험 운영으로 준용됐다. 승과도 항상 포함되어 실시했다. 항상? 7번에
3번이죠. 맞나? 3번 아닌 것 같은데? 기억 2번이 2번. 근데 4, 7번 같은 거 시험에 잘 안 나오겠다. 학생들 조선시대에는 문과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인가 활쏘기 뭐 이런 거 하고 2차에는 이제 그 옛날 6.25 경전 읽을 줄 아는지 그런 것도 이제 물어봐요. 8번 생원과 진사가 있고 3,000점을 얻으면 문과 초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두었다. 이거 문과? 성균관 이제. 정답은 4번. 1번 유양소. 2번도 유양소고 3번은 이제 통일신라. 5번은 조선의 흥선대원군. 이렇게 되겠네요. 99쪽에 8번입니다. 학생들 나 진짜 미안한데 노래 한 곡만 더 들읍시다. 아 내가 좀 세수를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세수를 하고 정신 좀 차리고 올게요. 학생들 미안합니다. 내 세수를 바짝 하고 올게요. 할까? 테스트를 할까? 라면 먹고 갈래? 학생들 페이지 101쪽에 보면 그 향약이라는 게 이제 찾았어요. 학생들 페이지 101쪽에 보면 향약.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조광주의 여씨 향약을 도입했다. 이건 중국에서 도입한 거예요. 중국 송나라의 여씨 향약을 도입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거기 보면 서원의 구조가 있는데 서원은 사당이 있고 향교는 명륜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륜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향교는 국가가 교수와 훈도를 파견한다 했고 학생들 지금 제 얘기 들립니까? 이게 오류가 났다는데? 제 이야기 들립니까? 자, 학생들 제 얘기 들립니까? 들려요? 얼굴도 보입니까 혹시? 이거 제 컴퓨터는 지금 이게 유튜브 방송이 안 나간다고 떠가지고 일단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계속 할게요. 그리고 서원 같은 경우는 사당이 있는데 여기에서 서원은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모시고 있는 성리학의 그런 대가들 뭐 이런 사람들 모신다 했죠. 그런 얘기를 했고 자 102쪽 볼게요. 그의 제자가 가나시기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 지금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 김일손의 사초가 나왔네요. 그러면 김일손의 사초가 나왔으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그 조의제문 그 조의제문 나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무오사화죠. 그 무오사화를 고르면 그 다음에 거기에 나에 보면은 현량과라고 있네요. 현량과 비밀스럽게 전지를 내렸던 것은 잘못 쓰는 것이다. 김명윤이 이를 퍼진 것도 잘못된 것이다. 대저 현량과는 여기에서 현량과라는 건 나오면 이제 현량과는 조광조의 개혁 내용이죠. 그 추천제. 그럼 조광조가 죽은 거는 무갑기 기묘사화죠. 기묘사화. 그러면 기묘사화 사이에 들어가는 거 엄마 복수 또는 중종이 쫓겨나는 거죠. 아니 그
연산군이 쫓겨나는 거죠. 그 준종반전. 정답은 3번. 2번 오늘 배웠죠. 중립외교. 후군과 명나라 사이에 외교 관계를 피는 것.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랐다. 이거는 계유정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 살인파예요. 이 사람이 중앙정계에 진출했다. 살인파가 중앙정계에 어디로 진출했냐? 3사. 3사가 뭐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3쪽. 103쪽에 보면 주세봉이 처음 세운 것이다. 이거 서원이죠, 서원. 그러면 자, 1기억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했다. 이거는 향교죠. 1번이 답이 아니고 2번도 답이 아니고 이렇게 되고 중종 때 조광조가 여씨 향약에서 비롯되었다. 이거 아니죠. 이건 향약이죠. 향약. 향약이 적혀있네. 정답은 디글리을.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볼게요. 조선은 건국 후 100년 동안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노력을 했다. 이 과정에서 건국 세력은 체제 정비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이거 동그라미. 훈구 세력이 점차 권력을 독점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듯 정치 상황이 어지러운 현실에 살인파죠, 살인파. 김종직이 살인파니까 김종직도 중요하죠. 그러면 살인파에 대해서 찾아보자. 기억, 부국강병을 추구했다. 이건 훈구파. 학생들 그 살인파는 지방자치, 향천자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럼 니은은 답이겠네. 기억이 답이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5번까지 답이 아니죠. 1번, 2번, 5번 답이 아니죠.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정답은 3번. 니을은 훈구파. 자, 그다음에 2번. 이것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위훈 삭제를 주장했다. 훈구파의 반발로 그는 죽었다. 무갑기. 기묘사화. 기묘사화와 관련 있는 사람은 조광조. 그럼 조광조 골라봅시다. 조이제문, 무오사화. 2번 소학을 보급하고 공납 개선을 주장하였다. 이거 조광조. 정답은 2번. 기축봉사는 아직 안 배웠고 예안향약이라는 게 아마 율곡 이 선생님인가? 이황. 사변록은 이거 박세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크게 안 나오니까 패스. 정답은 2번. 자, 가볼게요. 임금이 전지하기를 김일손의 사초. 이거 무엇사화죠? 대사원 조광조가 아래기를 반정 때 공이 있다고 해서 위훈 삭제.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거 엄마 복수 아니면 조광조가 쫓겨난 거. 정답은 5번. 그 누구야? 그 패비윤씨. 패비윤씨가 누구냐면은 이거 누구야? 생각이 안 나네. 연산군의 엄마죠. 외척 간의 갈등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유님이 누구냐면 학생들 얘가 대윤이에요. 대윤.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거 아직 안 배웠고. 공신채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 이게 이괄이 난이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정묘호란이죠. 자, 이조전랑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구별되었다. 요것도 나오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볼게요. 이 사건은 성종실록 때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다. 이거와 발생된 배경은 훈구와 사립의 대립이죠. 정답은 2번.
4번 같은 거 시험에 나오면 정말 좋겠다. 맞죠? 자, 넘어가서 5번에서 다음에 전개된 연표를 고른 것은 이윽고 문이란 저녁에 모두 훈련원에 모여 가자고 하니 즉시 따랐고 수동은 두려워 망설이다가 결국 따랐다. 또 2, 3 동그라미 유자광의 지모가 많고 거기 동그라미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많고 뭐 이런데 전왕의 폐위 연산군을 강봉하여 옮기고 왕비 신씨를 패하여 사제 진짜 혹시 이 글을 읽고 뭔지 알겠어요? 이 글의 포인트는 일단 없는데 나는 알겠어요. 이 글을 뭘 것 같아요? 유자광이라는 사람과 임사홍을 없애고 전 왕을 폐위하여 연산군으로 강등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거 뭔 말인 것 같아요? 연산군을 쫓아냈대. 그럼 뭘 것 같아요? 연산군을 쫓아낸 거 뭔 것 같아요, 학생들? 연산군을 쫓아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중종 반정이죠. 그러면 무갑기을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5번이네. 학생들 내가 내 사화를 다시 정리해 줄게요. 자, 6번. 하나의 나이가 많고 덕망과 학술을 지닌 1인의 여러 사람들이 도약정을 추대하고 학문과 덕행을 지닌 2인을 부약종으로 삼는다. 구성을 맡아 교대 직월과 사원을 맡는다. 하나의 세 가지의 장부를 두어 이에 가입하게 하고 학생들 그 율곡 선생님이 그 지은 건데 매번 모임을 가지고 약정을 알린데 이게 향청이에요. 향청. 그러니까 향약에서 그러니까 향약에서 뭐 모이는 거, 뭐 거기 장부 이런 거 향청이라는데 이거 향약이죠. 향약. 그럼 내가 이거 향약이라는 걸 몰라. 그럼 기억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흥성대원군에 있어 철폐됐다. 이거 서원이지 서원. 지방 사족이 주요 직임을 맡는다. 대성전에서 선현의 제사를 지낸다. 이것도 서원. 정답은 니을리을. 이건 좀 어렵겠네. 그 다음에 7번 16세기 형천사회 조광조가 시행을 주장하였다. 이거 향약이제. 가는 향약이네. 나는 주세봉이 처음 세웠다. 이거 서원. 가나에 공통적으로 끼친 영향은 향천사회의 살림의 지배력이 확대되었다. 정답은 5번. 8번 김효원 동인 이조전락 물망에 올랐다. 심의경 서인. 그래서 김효원을 지지하는 동인과 심의경을 지지하는 서인으로 부여되었다. 그러면 서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광해군을 축출하는데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았다. 맞지? 이의와 성원 맞고 정렬이 모방 사건 때 기축곡사를 주도했다. 이거 정철. 정답은 5번. 이게 건조 문제제. 5번 아직 안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장군님 이번 전쟁에서 어떤 활약을 하셨나요? 한산도에서 이겼대. 이순신, 임진왜란. 정답은 5번. 그 학생들 임진왜란 때 문화재 소실된 거 내가 오늘 한일여고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불국사가 이때 붙었어요. 불국사라는 건 그 신라에 있는 불국사예요.
5번이라 하신 5번이 뭐야? 5번이 뭐 얘기하는 거야? 수빈 학생 5번에 뭘 얘기한 거예요? 5번에 3번 8번에 5번 아니야? 뭐가 제가 틀렸나요? 여러분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가 지금 좀 뭐 에러가 나가지고 여러분하고 송신 속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일단 오늘 이렇게 할게요. 109쪽 임금께서 의병을 일으켜 왕대비를 받들여 복위시킨 다음 대비의 명으로 경운궁을 즉위하였다. 강해군을 폐위시켜 강화도로 내쫓고 이이첨을 처형한 다음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 학생들 이이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북인입니다. 북인. 임금께서 윤리와 기강이 무너져 종묘를 발을 세우려고 한다. 여기에서 문제의 포인트는 광해군을 내쫓은 게 포인트겠죠. 그러면 이 광해군을 내쫓은 사람은 인조죠. 인조. 그럼 인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1번 연산군, 3번 성종, 조광조 나오면 중종, 5번 뭐지? 광해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0조 1번 김종서가 두만강일 때 흩어져 있는 야인.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했대. 이때 당시에 사군 육진을 몰아냈던 곳은 학생들 뭐냐면은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그러면 강경책의 일환으로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거 일본이겠네. 일본. 그러면 기억이 답이 아니겠네. 1번, 2번이 답이 아니고 외관도 일본이잖아. 그럼 정답은 니은 리을이네. 학생들 부평관이 뭐냐면 여진족 사람들이 사신으로 왔을 때 여기에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부평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게 부평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동해 가운데 자리 잡은 나라가 하나만은 아니다. 그중 이 나라가 가장 오래되고 또 크다. 그 지역의 흑룡강 북쪽에 비롯하여 우리 제주 남쪽까지 이르러 유구와 더불어 맞대어 그 지형이 매우 길다. 뭐지? 아, 이거 한자. 아, 이거 한자 읽었네. 해동 고승전이라고. 2번은 해동 고승전이죠. 2번. 이거 해동 고승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신숙주라는 사람이에요. 신숙주. 그러면 일본에 대한 설명이네. 2번은 내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서 내가 설명을 일부러 안 해줬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맞출 사람이 별로 없죠. 일본인데 4대 정책을 펼쳤다. 이거 명나라. 사군 육진 개척했다. 여진. 강옥립 여진. 그러면 2번 3번은 답이 아니겠네. 근데 동해라며. 명나라가 동해에 있나? 아니지. 그럼 1번은 답도 아닐 거고. 이종무를 시켜 대마도를 정벌했다. 정답은 4번. 학생들 3인 정책 안 그래도 오늘 얘기한다는 거 깜빡했는데
학생들 사민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사군 육진을 개척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백성들이 와서 살고 좀 이래야 세금도 걷고 또 추가로 병력을 양성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사민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아마 몇몇 몇몇 학생들 들어봤을 건데 우리나라가 세종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려고 하겠어요? 안 살려고 하지. 그럼 거기 가면 뭐 세금도 깎아주고 뭐 집값도 싸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사민 정책이에요. 자, 3번. 이 부대에 맞서 싸운다. 학생들 오늘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포수, 살수, 사수 나오면 훈련도감이에요. 정답은 2번. 1번은 삼별초. 1번은 삼별초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주진군. 야, 나 4번이 모르겠다. 4번은 진짜 뭐야? 책 뭐로 적어놨어? 4번. 아, 이거 너무 이게 억지다 이거. 5번, 일단 4번 패스. 5번은 아직 안 배웠는데 장용령. 학생들 4번은 이거 억지에 이거. 4번. 이거 잡새꾼인데 이 책에는 잡새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가서 4번.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행주에서 격파했다. 이거 임진왜란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명이 쇠퇴하고 여진족이 성장했다. 맞고 직업군인이 훈련도감이 있다. 맞고 의정부와 육조 대신 비변사가 국정을 총괄했다. 이건 내가 설명 안 했어 아직. 일단 맞는 거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군과 오일을 편성했다. 일본의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했다. 여기서 성리학이라는 건 이왕입니다. 이왕의 성리학.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최명길을 이르기를 종묘사직의 종망이 호흡하는 이 최명길이라는 사람 나왔네. 이거 호란이네. 병자호란이네. 병자호란. 그럼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다 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5번. 자, 삼별초의 이동, 무신정권기. 여기서 통신사라는 건 뭐냐면 SK, KT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통신사라는 건 조선통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해군 때 일본한테 갔다 온 거. 위화도 해군은 이성계, 개의 약조는 세종.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중립외교, 친명배금, 북벌운동. 북벌운동은 내일 배울 거고. 명나라를 배척하는 운동이 이때 일어났는데 그 결과 호란을 겪게 되죠. 2번. 1번 임진왜란, 3번 임진왜란, 4번은 안 배웠는데 이 기후약조가 뭐냐면은 이게 광해군. 6번은 광해군. 5번은 최영. 4번 옆에다가 적으세요 학생들. 기후약조라는 뜻이 뭐냐면 다시 일본하고 무역을 하겠다. 그 약속을 한 게 기후약조예요. 근데 이 기후약조 때 이제 조선통신사가 파견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다음에 넘어가서 7번. 이 왕의 제2기간은 이 왕이 세자가 시절에 쓴 7원시입니다.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들이 함께 7번은 풀지 마세요. 7번은 여러분이 안 들어서 몰라요. 7번 풀지 말고 8번에 보면 이게 조선통신사죠.
8번의 정답은 니을 아니에요. 8번에 정답 4번인 것 같은데. 8번에 최명길 나오면 인조반정이 아니라요 호란이에요. 호란. 8번에 4번 맞네. 개항 전까지 정기적으로 파견했다. 이건 아니고. 하세대 조선통신사는 한 순종 때인가? 그때 가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순종 때 가면. 민간 사찰이 아니라 중간에 국가가 운영한 거죠. 국가가. 자, 아까 한일여고 여자애가 연락이 와서 물어봤는데 물어본 게 이거구만. 116쪽에 보면 그 닮을꼴 예상 문제라가 있는데 이건 좀 자 봅시다. 역시 개경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그 다음에 나가 뭐죠? 직전법이죠. 이 두 개의 공통점. 일단 한 개씩 풀어봅시다. 1번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주었다. 이건 역분전이니까 1번 답이 아니고 2번은 일단 애매모호하니까 패스. 3번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이거는 경전전식과죠. 경전전식과. 아니 시전전식과죠. 시전전식과. 여기서 전지는 토지, 시지는 임야. 그 정답 3번은 정답이 아니고 경기도 나오면 무조건 과전법칙을 했죠. 수신전 신량전 나오면 과전법칙을 했죠. 정답이 2번이네. 이거 완전 이거 억지인데. 하여튼 뭐 답은 2번이네. 자, 이왕의 제2기간을 봅시다. 한살 때 거기에 보면 신숙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난 이거 보고 어떻게 맞췄냐면 신숙주를 보고 맞췄어요. 신숙주가 세조의 왼팔이에요. 오른팔이 한 명이고. 그러면 세조 시기를 고르면 되겠죠. 1번 고려사 전료 문종. 고구려의 천문도 뭐 천상 열차 분야지도 이거 모르겠다. 패스. 동국 여지승남 동동동 나오면 성종 찍으라 했죠. 칠정산을 편찬했다. 세종. 동량에서 가장 오래된 이것도 태종. 그럼 신숙주라는 사람이 세조 때의 인물이고 그럼 가장 가까운 거 찍으면 되지 않나? 3번. 이렇게 풀어도 되죠. 자 볼게요. 118쪽. 자, 유적에게 수신전과 슐량전을 주었다. 이거 과전법. 과전법 나오면 경기도 지역에 수조권을 준다. 권문세족의 토지를 모의수한다. 정답은 5번인데 1번은 역분전, 2번은 신문왕, 3번은 누구지? 직전법 세조, 4번은 공음전. 이렇게 되겠네요. 2번 밑줄근 왕의 정책에 옳은 것은 이번에 정초에 변호문이 새로운 농사를 편찬했대.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만들었대.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세종대왕 때 만든 농법. 바로 농사직설이죠. 근데 농사직설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세종이 만들었으니까 세종 때 뭐 했는지 찾아보는 거죠. 결작은 내일 배울 겁니다. 기후약조도 내일 가르쳐 줄게요. 연분구등법 이거 공법이죠. 공법. 그래서 정답은 2번.
직전법 세조. 3번 조선 전기의 수치 최대이다. 가와 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 토지 소유자의 수확량에 따라 분배. 토지의 가오마다 토산물을 이거 아마 그걸 거예요. 이게 공납이죠. 가가 조세겠네. 다는 역이네 역. 옳은 것은 1번 토지를 상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했다. 이거 뭔지 몰라. 일단 패스. 평안도와 함경도는 인유지역으로 설정하였다. 16 넘어가서 16세부터 60세의 정남이 부담하였다. 이거 역이제 역. 대립은 군역. 수미법을 거두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것도 아니지. 정답은 2번. 자, 이곳은 조선시대 장터이다. 종로의 피막골. 피막골이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 말을 피하는 곳이에요. 이게 장사를 하는데 왜 말을 피할까요? 양반들이 타고 다녀서 피했어요. 그래서 이걸 피막길이라고 하는데 이 상인은 누구일까요? 이거 시전상인이죠. 시전상인. 종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시전상인. 해상공국을 통해 보호를 받았다. 해상공국이 아직 안 배웠어요. 성방도 안 배웠어요. 책문후시도 안 배웠어요. 숙박업도 안 배웠어요. 그럼 정답은 2번이니. 금난정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유기전을 판매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판매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걸 수 있는 게 금난정권이란다 했죠. 그 다음에 5번 연분구등법 6등급 공법 아니야 이거? 그럼 공법 나오면 세종대왕 때네. 그럼 세종대왕 고르면 되지. 소의 주민 향수 부곡은 조선시대 없죠. 은병 다른 말로 은결 활부라고 하죠. 2번도 고려시대 답 아니고. 해동통보 고려 숙종 병난도 고려 정답은 5번. 자 그럼 넘어가서 사원부가 아래기를 근래에 동그라미 임꺽정 나왔네요. 그럼 명종이네. 그럼 명종 때 찍으면 되겠지. 옳지 않은 거. (6번은) 아직 안 배웠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6번에 6번 일단 넘어가서 이거 안 배웠다. 7번 고려시대 때 제인하고 확척으로 불렸다. 근데 조선 초기에 세종 때 이들을 백정으로 바꿔서 천인 취급하였다. 이것도 정답은 4번인데 아직 안 배웠어요. 이것도 풀지 마세요. 7번도. 8번 역사서는 조선시대 때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이르는 이 역사책이다. 이 역사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조선왕조실록이죠. 내가 얘기했지. 사초와 시정기. 그럼 니은 들어간 거 3번 4번. 이거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했지. 그 정답은 3번. 기전체 유교적 사관. 이건 김부식의 삼국사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책은 동네 선생 교정 복사 상절 뭐인데 일부는 이 왕 때 주자소 계미자 이런 말은 모르겠지만 홀리 강리 역대 국지도 이거 나오네. 국도지도 나오네. 이거 태종 아니야 태종. 그럼 태종 이방원 찾으면 되겠네. 정답은 2번. 동의보 가면 누구예요? 광해군. 경국대전 성종 탕평비 아직 안 배웠는데 영조 칠정산 세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정답 옆에다가 일일이 좀 적어보는 훈련을 좀 하세요. 자 향약론에 따라 이 시기에 총 향약 구급방 향약 칩성방 뭐 이런 게 있는데 특히 향토의 풀이나 약재를 오히려 준 그것보다 우리나라 사람의 이거 중요하지. 우리나라 사람에 더욱 잘 맞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게 뭐냐?
동의보감이죠. 아 요새 머리에 뭐가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 그럼 이 사람 시기는 광해군이니까 광해군을 고르면 되겠지. 거북선과 신기전을 만들었다. 이건 태종 이방원. 주자소하고 개미자 이런 걸 만들었다. 아 10번 아예 잘못 내가 접근했네. 10번에 보면 이게 향약 구급방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니까 이건 향약 집성방이네. 그럼 향약 집성방이라고 한다면 이 시기를 고르면 되겠지. 내가 이걸 왜 틀렸냐고 알았냐면은 그 디귿에 보니까 사천대라는 게 있더라고. 사천대는 고려고 해동 고순종도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이. 자, 13번. 학생들 13번의 문제 내가 딱 한마디 얘기해 줄게. 이거 문화책 많이 본 사람만 맞출 수 있다. 강의 안에 고수 관수도 정답은 4번. 14번. 백운동의 사액서원을 거리했다. 이왕 선생님이죠. 이왕 선생님에 대해서 옳은 것. 성리학을 그림으로 그렸다. 성악 10도. 정답은 3번.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탑을 1번. 화려하잖아. 이거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2번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3번이 뭐냐면 다보탑. 4번이 가문사지 3층 석탑. 5번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렇게 되겠죠. 가에 들어갈 것. 비격진천내는 이번에 배웠는데 그 유성룡 뭐 이런 얘기를 했죠. 2번, 3번, 4번 다 안 배웠어요. 정답은 1번. 학생들 이제 수업 듣는다 고생하셨고 이제 내일부터 조선 후기 들어가는데요. 조선 후기는 내일부터 속도가 더 빨리 나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11번, 12번 안 하냐고? 안 했네. 볼까? 어제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뜻을 통하지 못했다. 새로 내가 28글자를 만들었다. 이거 훈민정음 아니에요. 이거 세종대왕이네. 세종대왕 고르면 되겠네. 정답은 2번. 이런 거 틀리면 큰일이죠. 1번 봅시다. 지금 보면 이천이란 사람도 세종대왕 때, 장영시도 세종, 이순지라는 사람이 뭐 했냐면은 기기도설, 거중기 이거 누구겠어요? 정약용. 정답은 4번이죠. 이순지라는 사람이 칠정산 만들었어요. 칠정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여기까지 했고, 이제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지실 건데 이제 좀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